살이 잘 빠지지 않는 나이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살을 빼보자 하는 결심으로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있지요. 바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이 살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끔 바짝 마른 사람들 중 팔과 다리는 가는데 배만 유난히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지요. 이유는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은 결국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답니다. 오늘 내장 지방 제거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뱃살은 자꾸 늘어나는데 천천히 사과를 먹으며 빠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내장 지방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사이를 지방이 조금씩 쌓여서 결국 내장 비만이 되는 거랍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는 달리 지방 위험도가 높거든요. 심혈관 질환, 당뇨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장 지방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중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육류들도 내장 지방에 일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물만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방을 분해해준다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냥 먹기만 해도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 합니다. 사과 자체는 몸에 이로운 과일이 분명하거든요. 사과 껍질에 특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사과 껍질에는 펙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게 되면 장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금사과라고 아세요? 아침 공백 상태에서 사과 하나를 먹으면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과만 먹어도 몸에 좋은데 여기에 몸을 이롭게 하는 생강과 같이 먹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과와 생강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강은 독이 없고 구토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동의보감에 적혀 있답니다. 여기에 해독작용, 면역력 증진, 소화 촉진까지. 생강의 매운맛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단 생강에는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답니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생강도 장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올챙이 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2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사과와 생강을 함께 원하는 효과를 늘리면서 조합하여 먹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건강상 일단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과 생강 발효액을 만들어 마시면 사과와 생강이 어우러져서 큰 자극 없이 마시기가 좋다고 합니다. 사과 생강 발효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면 되지만 생강이 맵고 강한 향이 있어 사과보다 그람수를 좀 더 작게 넣는 게 좋답니다. 맛있는 사과 700g과 생강 300g을 베이킹소다물 또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근 뒤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물기를 제거한 후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물기가 없도록 잘 말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잘 말린 사과를 2등분으로 만든 후 사과씨를 빼낸 후 껍질 있는 그대로 사과를 얇게 썰어주세요. 사과씨에 독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씨는 꼼꼼하게 제거해야만 해요. 생강도 흙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잘 말린 후 사과처럼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얇게 썬 사과와 생강은 설탕 500g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발효액을 만들 땐 설탕이 큰 역할을 해요. 설탕은 발효를 삭힐 때 미생물이 설탕을 영양원료로 먹고 발효액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과와 생강이 수분이 많으면 설탕을 더 넣으셔야 합니다. 발효액을 만들 병은 소독이 필수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유리병에 소주를 부어 소독시키는 방법이죠. 유리병에 소주 반병을 붓고 잘 씻어낸 후 소주 반병으로 다시 씻어낸 후 그대로 말리면 끝입니다. 유리병에 설탕을 얇게 펼친 후 버무린 사과와 생강을 적당히 눌러가면서 담으면 됩니다. 사과 따로 생강 따로 눌러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기도 하지만 급한 마음은 떡시루에 떡을 쌓듯 콩고물 밑에 깔고 쌀가루 깔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니에 천일염을 5g 넣어주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넣어주게 되면 산패되지 않으면서 발효가 잘 됩니다. 면보와 고무줄을 이용해서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유리병은 실온 보관하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플라스틱 스푼이나 나무 스푼으로 저어주세요. 설탕이 잘 녹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숙성시켜서 건더기를 걸러내야 합니다. 걸러낸 발효액은 그대로 병에 담아 6개월 이상 저온 숙성시키면 말 그대로 내장지 방제거용 사과생강 발효액이 됩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 놔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효가 되는 사과생강 발효액입니다. 이렇게 10개월 숙성시킨 사과생강 발효액을 먹게 되면 일단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발효액 속에는 펙틴 성분과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의 운동 촉진하며 항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액을 계속 섭취하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골다공증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다량 함유된 펙틴 성분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일단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여기에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사과의 페놀산 성분 때문인데요.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저하시켜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생강 발효액을 마시는 방법은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한 커피 온도와 비슷한 따뜻한 75도 정도로 끓인 후 적당히 식힌 물에 희석해서 차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로 차를 만들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얼음물에 발효액을 넣어서 차갑게 아이스로 마셔도 괜찮고요. 오늘 건강화장에서는 사과와 생강을 가지고 내장지방 제거를 위한 건강한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화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